안녕하세요. 건강과 통증 채널,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오늘은 만성 피로 증후군, 또 다른 말로는 부신 피로 증후군, 그 다음에 만성 스트레스 장애,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그런 총체적인 어떤 필요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왜 이제 통증 클리닉에서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근골격계를 유지하는 근육에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떨굽니다. 일단 통증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또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복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요새 이런 면역력이, 또 만성 피로 증후군이 계속 생기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요새같이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질환에 또 걸릴 수도 있고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할 것인가, 본질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이 조금 전에 이제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부신이라는 거는 콩팥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부신이라는 게 신장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부신은 여러 가지 몸에 하루 일과성 그 리듬을 유지하는 호르몬을 만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코티졸이라는 몸에서 스스로 생기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몸에서 적절히 조절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리듬에 맞게 조절이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아침 6시쯤에 이렇게 최고의 피크로 올라가서 이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면 몸에 이제 기운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하루를 지나면서 쭉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한 6시나 8시 이때쯤 이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가 좀 피곤하면서 이제 잠을 들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면 오후 한 3, 4시쯤에 이제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대다수가 몸이 피곤하고 졸리고 커피 한 잔을 먹게 되죠. 왜냐면 이제 커피에 나오는 카페인이 부신을 부스팅, 이렇게 좀 일단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커피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신을 일부러 억지로 짜서 우리가 코티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좀 미리 꼬쓰는 거랑 똑같아요. 좀 이따 더 바닥이 나고, 그 바닥 난 거를 또 다시 채워주다 보니까 오히려 밤에는 잠을 못 드는 형식으로 이게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뜩이나 이제 부신 쪽이 안 좋은 사람들은 커피를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오후가 되면 빨리 지친다든가 이런 거와 함께 우리가 지치면 자율신경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동공이 확대되죠. 동공이 확대되다 보니까 눈이 많이 부시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면 갑자기 눈이 부셔서 이렇게 잘 선글라스를 껴야 된다든가, 눈이 부셔서 힘들면 거의 이것도 만성 피로 증후군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입이 자주 마른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증상이 같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심장은 당연히 심장 박동이 좀 불규칙하고, 그리고 이제 혈압도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에 코티졸 충분히 못 나오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럼 앉았다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다 보면 특징적으로 골반이 잘 틀어져요. 골반이. 또 발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코티졸 리듬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때랑 이렇게 막 나왔다 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루 중에 이렇게 우리가 업앤다운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이제 인대의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발바닥이 쉽게 피로해지고 종아리가 잘 뭉치고 골반이 잘 틀어지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런 제가 이제 통증 환자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눈에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기립성 저혈압도 생기고 이제 골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소화도 좀 안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가적으로 좀 봐도 또 이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종아리의 중간 부분을 만지면 좀 되게 많이 아픕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꼽에 우리 상방으로 2인치, 그러니까 한 5cm 위, 그다음 측방으로 1인치, 그러니까 2.5cm 옆으로 가면
우리가 부신의 기능을 알 수 있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우리가 이제 흔히 반사점이라고 하죠. 거기를 꾹 누르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누르면 아프고 또 뒤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요게 뭐 12번째, 우리가 늑골의 맨 아래가 12번째 늑골인데 12번째 늑골 부위가 이렇게 아픕니다. 등 쪽을 만지면. 그래서 이제 요런 등 쪽인데 좀 아래쪽 허리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자주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배꼽 위에서 이제 옆으로 측방으로 갔을 때 요런 부신의 반사점 같은 데 누르면 좀 많이 아파요. 그런 쪽이 아프다면 그것도 부신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가적으로 몇 군데를 또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신 기능이 자꾸 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그냥 단순히 어떤 아픈 부위만 치료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뭐 이제 뭐 진통제나 이런 거 처방을 받았다, 이런 거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신 기능이 점점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